운동도 안 했는데 살이 빠졌다면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살이 빠졌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갑자기 체중이 줄었는데 몸이 가벼워졌다고 좋아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 변화가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면 어떨까요? 운동도 식단 조절도 하지 않았는데 몇 달 새 체중이 줄었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나 다이어트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한시니어건강센터에서 15년째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을 돕고 있는 재활케어 팀장 저스틴 킴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변화할 때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줄어드는 건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 중 하나입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센터에 오신 박 선생님은 62세 남성이셨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살이 쭉쭉 빠져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얼굴빛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OKG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식사를 줄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맛이 조금 줄고 피곤해서 일찍 눕는 날이 많았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췌장에 작은 종양이 발견된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살이 빠져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게 병의 신호였을 줄은 몰랐어요. 체중 감소는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신호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는 식사량이 조금 줄거나 활동량이 줄어도 몸무게가 줄어드는 걸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인 없이 살이 빠진다면 그건 몸속 어딘가에서 에너지가 과하게 소모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암세포가 성장하면서 영양분을 빼앗아가거나 호르몬 균형이 깨져 대사가 폭주하고 있거나 혹은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몸이 스스로의 근육과 지방을 태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이 빠지는 걸 단순히 다이어트나 건강 신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몸이 위험해졌다는 가장 확실한 경고입니다. 특히 3달 이내에 체중의 5% 이상이 빠졌다면 그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키 160cm에 60kg이라면 3달 안에 3kg 이상 빠졌을 때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밥맛이 없고 입맛이 변했어요. 식사량이 예전보다 줄었는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하지만 그런 말 속에는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식욕이 줄고 살이 빠지는 건 소화기계가 약해졌거나 간과 췌장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동도 안 하는데 살이 쭉쭉 빠져요. 몸이 좋아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신진대사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초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체중 변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몸속 장기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살이 빠진다는 건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 에너지를 갉아먹는 무언가가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무게는 건강의 나침반입니다. 늘 같은 숫자가 아니라면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신호를 보냅니다. 가려움으로, 피로로, 어지럼증으로, 그리고 체중의 변화로. 그 신호를 듣지 못하면 몸은 결국 더 큰 경고를 보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갑자기 체중이 줄었을 때 반드시 의심해야 할 4가지 질병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작은 변화가 사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몸의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옷이 헐렁해졌나요? 거울을 볼 때 얼굴이 더 갸름해졌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들어야 할 때입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신호를 함께 들어봅시다. 박 선생님이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만 해도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운동은 안 하지만 식사도 거르지 않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밥맛이 없어지고 체중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죠. 한 달 만에 3kg가 빠졌을 땐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2달 뒤에는 허리띠가 헐렁해지고 얼굴이 홀쭉해졌습니다. 그제야 아내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에 작은 종양이 생겨 있었던 겁니다. 살이 빠지는 건 단순히 체중의 변화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영양분이 소모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 영양분을 누군가가 빼앗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암세포일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면서 몸속 에너지를 끊임없이 빼앗아갑니다. 우리 몸은 그 과도한 에너지 소모를 버티지 못하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체중 감소입니다. 특히 췌장암, 위암, 대장암, 간암 같은 소화기계 암은 음식 섭취와 소화 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평소처럼 먹는데도 몸이 마르고 힘이 없어진다면 몸속 어딘가에서 영양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췌장암의 경우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빠져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암이 진행되면 식욕이 급격히 떨어지고 소화불량, 복부팽만,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동반됩니다. 위암 또한 비슷합니다. 음식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위 점막이 손상되고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되며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죠.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위가 약해졌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는 것은 그저 결과일 뿐, 그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존재합니다. 암으로 인한 체중 감소는 단순히 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빠지고 면역세포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몸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피부가 탄력을 잃고 기운이 없으며 피로가 쉽게 찾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이 빠졌다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속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최근 3달 동안 3kg 이상 빠졌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검사는 혈액 검사입니다. 간 기능, 췌장 효소 수치, 종양 표지자 검사를 통해 몸속에서 이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부 초음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간과 췌장의 변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으로 눈으로 직접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받는 게 무섭고 혹시라도 나쁜 소식이 들릴까 두렵다고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무서운 것은 병이 아니라 병을 늦게 아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미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종양은 초기 단계였고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2달만 더 늦었다면 암이 주변 조직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높았죠. 이처럼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우리 몸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소화기계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체중 변화는 몸이 보낸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정직한 언어입니다. 혹시 당신도 최근 옷이 헐렁해지고 식사량이 줄진 않으셨나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불편하고 피곤함이 쉽게 찾아오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확인해야 할 날입니다. 암은 조용히 자라고 체중은 천천히 줄어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 순간 이미 몸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살이 빠졌다고 해서 건강해진 게 아닙니다. 그 변화가 몸속 장기의 붕괴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체중의 변화를 숫자로만 보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메시지로 읽어야 합니다. 몸은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어줄 차례입니다. 몸의 엔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 엔진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갑상선입니다. 목 앞쪽에 나비 모양으로 자리 잡은 이 작은 기관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이 과하게 혹은 너무 적게 작동하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입니다. 센터를 찾은 58세 여성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이상하게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밤에는 땀이 많이 나고 잠도 잘 안 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살이 너무 빨리 빠진다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는데 한 달 새 4kg나 줄었어요. 그녀는 처음엔 혹시 당뇨인가 싶어 내과를 찾았지만 혈당은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때 저는 갑상선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의 3배로 높게 나왔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과속 상태에 들어갑니다. 자동차 엔진이 과열되면 연료가 빠르게 타버리듯 몸속의 에너지도 빠르게 소모됩니다. 밥을 평소보다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고 심장은 빨리 뛰며 손이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열이 많아지고 땀이 늘어나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게 되죠. 몸은 쉬지 않고 에너지를 태우는데 그 속도는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상황은 정반대가 됩니다. 대사가 느려지고 몸에 열이 부족해집니다. 이럴 때는 살이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살이 찌지만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며 심한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경우 모두 몸이 스스로의 균형을 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갑상선의 불균형은 단순히 체중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장, 신경, 근육, 소화기계까지 모두 흔들어 놓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특히 중년 이후 여성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갱년기 증상과 비슷해서 놓치기 쉽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체중이 빠르거나 이유 없이 빠질 때,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고 불안감이 커진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갑상선이 과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갑상선 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피 한 방울로 호르몬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통해 혹이나 염증이 있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사를 미루거나 증상을 우울증이나 단순 스트레스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만으로도 갑상선 질환은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로 호르몬 균형을 바로잡으면 식욕도 체중도 마음의 안정도 되돌아옵니다. 김 선생님도 약물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식사량이 안정되고 체중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손 떨림과 불면도 크게 줄었죠.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그건 몸이 보내던 구조 신호였네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살이 빠졌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몸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져 스스로를 태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피로하거나 잠이 안 올 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뒤에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손이 떨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진 않으신가요? 몸이 열이 많아지고 땀이 늘었나요? 밤에 자주 깨거나 잠이 깊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갑상선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합니다. 그 작고 조용한 기관이 지금 당신의 몸 전체를 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체중의 변화는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몸속 엔진의 리듬이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리듬을 바로잡으면 몸은 다시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은 피검사 한 번, 초음파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살이 빠졌다면 그 이유를 꼭 찾아야 합니다. 체중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것이 바로 당뇨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살이 찌는 병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당뇨가 시작되면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은 스스로의 근육과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결국 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센터를 찾아온 64세의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밥을 먹어도 배가 고파요.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입이 마르고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요. 한 달 만에 6kg가 빠졌어요. 그는 운동을 하지 않았고 식사량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중은 계속 줄었죠.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180, 당화혈색소는 8.3. 이미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에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지 못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혈당은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에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해지죠.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스스로의 근육과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체중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더 큰 문제는 당뇨로 인한 체중 감소가 단순한 지방 손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며 피로감이 극심해집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어깨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몸은 마르고 약해지는데 속에서는 염증이 자라납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혈관이 손상되고 눈, 신장, 신경, 심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밥맛이 좀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져서 오히려 좋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이 너무 말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식단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씩 걷기 운동을 꾸준히 했죠. 3달이 지나자 체중이 안정되고 혈당도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당뇨는 초기에 잡으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혈관과 장기 손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증상이 천천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이상을 느낍니다. 살이 빠지고 목이 마르고 자꾸 소변이 마렵고 피로가 심할 때 그건 이미 몸이 스스로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뇨로 인한 체중 감소는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몸의 세포가 굶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에너지가 필요한데 공급받지 못하니 몸은 자신을 분해해서라도 버티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오래 두면 근육 손실이 심해지고 심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이 체중 감소가 낙상, 골절, 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체중이 줄면 반드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혈당 검사는 단 1분이면 끝납니다. 아침 공복에 손끝 피 한 방울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검사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살이 빠졌는데 몸이 피곤하고 입이 마르고 물을 자주 찾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태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얀 밀가루 음식, 단 음료, 과자, 튀김을 줄이고 채소, 통곡물, 단백질 중심의 식단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혈당은 안정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 그 단순한 습관 하나하나가 몸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살이 빠졌다고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변화는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몸은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도와달라고. 이제 그 말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체중이 빠진 이유를 모른다면 그건 아직 몸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고 식습관을 바로잡고 몸의 균형을 되찾으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체중이 줄어드는 이유는 신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에서도 비롯됩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치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른 새벽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식탁에 앉아도 밥 한 숟갈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식욕 저하가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센터에 찾아온 67세의 한 어르신은 가족이 모두 출가한 뒤로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즘 밥맛이 없어요. 입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몸무게가 3달 사이에 8kg나 빠졌어요. 검사 결과 큰 질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체중은 계속 줄었고 밤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지 않으세요? 그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게 오히려 힘들어요. 사람을 만나기도 귀찮고 그냥 하루가 길어요. 그분은 우울증이었습니다. 마음의 병은 몸의 무게로 나타납니다.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고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면서 몸은 조금씩 에너지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노화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밥맛이 없어지는 거지. 요즘은 그냥 의욕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시지만 그 안에는 마음의 피로가 숨어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 면역, 소화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길어지면 몸속의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며 장의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니 체중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수면 부족이 이어지면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고 몸은 더 큰 피로감과 무기력에 빠집니다. 이 어르신도 상담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일상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짧은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식사 시간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3개월 뒤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중도 서서히 돌아왔고 웃음도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던 거였어요. 이제야 밥맛이 돌아왔어요. 살이 빠진다는 건 몸속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 에너지는 단지 음식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대화, 햇살, 취미, 웃음 같은 것에서도 에너지가 생깁니다. 마음이 다치면 그 모든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몸의 건강을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요즘 밥맛이 없고 의욕이 떨어지고 괜히 눈물이 나거나 밤에 잠이 오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생리적 변화와 사회적 고립이 겹치며 우울감이 깊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마음의 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 상담, 적절한 약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면 마음은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살이 빠졌는데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이제는 마음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몸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지치면 몸이 마르고 마음이 회복되면 몸도 다시 단단해집니다. 누군가와의 대화 한마디, 산책 한번, 햇살 아래서의 미소 하나가 약이 됩니다. 몸의 건강만큼 마음의 건강도 챙기세요. 살이 빠졌다는 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균형을 되찾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짧은 산책을 나가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 순간부터 몸과 마음은 다시 회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살이 빠진다는 건 단순히 몸무게가 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몸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줄고 입맛이 떨어지고 피로가 심해진다면 그건 몸속 어딘가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4가지 신호를 들었습니다. 암은 영양분을 빼앗으며 몸의 에너지를 서서히 고갈시킵니다. 갑상선은 엔진처럼 몸의 속도를 조절하지만 그 균형이 무너지면 살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당뇨병은 몸의 에너지를 세포가 아닌 피 속에 가둬두고 그 결과 몸은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마음의 통로를 닫아버려 몸이 더 이상 생기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체중 감소라는 결과는 다르게 보이지만 그 근본에는 하나의 공통된 진실이 있습니다. 몸이 힘들다고, 지금 균형이 무너졌다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늘 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죠. 살이 빠지면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단순한 노화인지 아니면 질병의 시작인지를 구분하는 건 오직 관심과 관찰뿐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는 그냥 지나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 한마디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건강을 되찾는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루 3번의 식사, 충분한 수면, 조금의 운동, 그리고 스스로의 몸을 살피는 그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변하면 이유를 찾고, 이유를 찾으면 행동하세요. 그 행동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을 되찾았고, 김 선생님은 갑상선 치료를 통해 몸의 균형을 회복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당뇨를 관리하며 체력을 되찾았고, 혼자 살던 어르신은 마음을 돌보며 다시 식사를 즐기게 됐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몸의 신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혹시 몸이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옷이 헐렁해지고 예전보다 피곤하고 식사량이 줄었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행동할 날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원인을 찾아보세요. 그 단 한 번의 결정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살이 빠졌다고 기뻐하기 전에 그 이유를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그 물음이 생명을 지키는 시작이 될 겁니다. 몸이 하는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한 사람의 관심이 또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몸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